난사편입니다. 난사편. 작은 위나라의 손문자가 노나라의 초청을 받아 사신으로 갔다. 노나라 왕이 한 계단 오르면 그도 동시에 한 계단 오르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이를 보던 노나라 대부인 숙손목자가 총총걸음으로 나아가 손문자에게 말했다. 제후의 화합에서 지금까지 우리 왕께서는 위나라 왕을 뒤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신하의 신분으로 우리 임금보다 한 계단 뒤떨어지는 양보가 없고 우리 임금께서는 그의 무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는 한 계단 떨어져 뒤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손문자는 아무 대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숙손목자는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손문자는 반드시 좆될 것이다. 신하이면서 왕의 뒤를 따를 줄 모르고 허물을 고칠 줄 모르니 이는 멸망할 바탕이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천자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제후가 대신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례로 탕왕과 무왕이 있었다. 제후가 그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대부가 그 일을 대신한다. 그래서 제나라의 전시와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삼경이 나타났다. 신하이면서 왕을 대신할 사람이 반드시 멸망한다면 탕왕이나 무왕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제나라의 전시나 진나라의 삼경도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손문자는 위나라에서 임금에 버금가는 권력자였기에 노나라의 사신으로 와서도 노나라의 임금에게 신하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왕의 신하이면서 왕을 대신한다는 것은 왕이 권세를 잃었기 때문으로 그 결과는 신하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숙손목자는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면서 권력을 잃은 임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권력을 얻은 신하가 멸망한다고 했으니 이는 사물을 잘못 살핀 것이다. 노나라는 힘이 약해서 무례를 범한 위나라의 대부를 벌할 수가 없고 위나라의 왕은 허물을 고치지 않는 신하를 간파할 만큼 현명하지 못했으니 손문자가 무례를 범하고 또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하는 두 가지 과실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찌 그것으로 멸망할 수 있겠느냐. 손문자는 자신의 과실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권세를 얻은 것이다.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신하와 왕의 관계는 각각 그 본분이 있다. 신하로서 그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그럴 만한 세력과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본분이 아닌데도 빼앗는 경우는 멸망하지 않아 세력이 많은 사람에게 또 빼앗기게 된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데도 이를 사용하다가 지위를 얻게 되면 민중이 이를 주는 것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바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 하나라의 거렁은 민산의 아름다운 여인을 손에 넣었고 은나라의 주왕은 자기에게 바른 말로 관한 비간의 심장을 갈라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떠났던 것이다. 은나라의 탕왕은 먼저 그 이름을 바꾸어 하나라를 섬겼고 주나라의 무왕은 한때 왕문의 굴욕을 당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왕에게 복종하고 따랐다. 조나라의 선자는 국경의 산속으로 도망갔고 전성자는 타국으로 망명해 신하가 되었지만 결국은 제나라와 진나라의 백성이 따랐다. 이러한 일로 미뤄 옛날 탕왕이나 무왕이 천자가 되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새로 맞은 임금은 본래부터 왕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질이 갖추어진 후에 왕의 지위에 앉게 된 것이다. 지금 손문자는 박탕이 되는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서도 마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태도를 취했으니 이것은 의에 어긋나고 덕을 벗어난 것이다. 의리에 어긋나면 모든 일이 실패하는 바탕이 되고 덕을 거스르면 원한이 모이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도 패망하는 바탕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것도 말꼬리에 가깝죠. 자, 노나라의 대부인 양호는 삼환인 맹손, 숙손, 개손을 멸하기 위해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제나라로 도망갔다. 이때 제나라의 경공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이를 본 포문자가 말했다. 옳지 않습니다. 양호는 본래 개씨의 총애를 받던 놈인데 개손을 치려고 했으면 다름 아니라 그 부를 탐한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개손보다 더 부유하고 제나라는 노나라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양호는 거짓을 일삼는 놈이니 물리쳐야 합니다. 이에 경공은 양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의 자식들을 보면 인자하지 못한데 그것은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게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제나라의 환공은 오패의 으뜸인데도 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그 형을 죽였으니 그 이익이 컸기 때문이다. 사실은 서로 죽이려 했어요. 신하와 왕의 관계란 형과 아우 사이처럼 친밀하지 못하다. 왕을 협박하고 죽인 공적으로 만승의 대국을 차지해 큰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 신하들 가운데 누가 양호처럼 하지 않았겠느냐. 일이란 은밀하고 묘하게 추진하면 성공하고 크게 벌리고 조잡하면 실패한다. 여러 신하가 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신하가 모두 양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임금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신하들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처신하기 때문이다. 양호가 부귀를 탐내 윗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그가 엉성하고 졸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공에게 엉성하고 졸렬한 양호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포문자의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 된다. 신하가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속이는가는 그 임금이 하기에 달려있다. 왕이 명철하고 엄정하면 모든 신하는 충성을 다할 것이고 임금이 태만하고 우둔하면 모든 신하는 거짓으로 속이게 된다. 아주 미세하여 감추어진 것이라도 밝혀내 꿰뚫어 보는 것을 명철하다라고 하며 일체 범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엄정하다라고 한다. 제나라에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일을 꾸미는 사람이 있음을 살펴 알지 못하면서 노나라에는 이미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도망온 양호만을 체포하는 것은 이 또한 엉터리 같은 일이 아니냐. 이 말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이 논하여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혹은 탐욕스럽고 혹은 인자하고 그리하여 서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송나라의 공자 모기는, 공자라는 건 왕의 아들이죠, 송나라의 임금 자리에서 물러났고 초나라의 공자인 상신은 자기를 패하려는 부왕을 죽였으며 정나라 공자인 거질은 아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고 노나라의 환공은 형인 은공을 죽이고 임금이 되었다. 오패는 다른 나라를 병합했으니 제나라 환공을 기준하여 사람을 평가한다면 세상에 정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릇 임금이 밝고 엄하면 모든 신하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양호는 노나라에서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제나라로 망명했는데 제나라에 돌아온 양호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받아들이는 꼴이 된다. 왕이 현명하면 양호를 처벌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반란을 미리 다스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숨은 징조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제후는 나라를 바탕으로 모든 친교를 맺는다라고 했다. 왕이 엄정하면 양호와 같은 반란의 죄를 눈 감아주지 않으니 그것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호를 처벌하는 것은 여러 신하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제나라에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내란을 꾀하는 신하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명확하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처벌하지 않는다. 아직 일으키지도 않은 죄를 다그치면서 밝혀진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망령된 처사이다. 지금 노나라에서 반란 일으킨 죄인을 처벌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못된 마음을 품은 신하들을 두렵게 하고 개손이나 맹손, 숙손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데 포문자의 의견이 어찌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다 말꼬리입니다. 말꼬리를 잡고요. 말꼬리를 잡고 그 말꼬리를 다시 잡고 말꼬리를 다시 잡습니다. 되도 않습니다. 되도 않은 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두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걔들도 아마 이 개소리다 그럴 겁니다. 정백이라는 거는 그 정나라 제후입니다. 제후. 정나라의 그 제후의 자귀가 이제 백작이었기 때문에 정백이라 그래요. 정백이 바야흐로 고검이라는 사람을 대부로 등용하려 했는데 소공이 그를 미워해 굳이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소공이 아마 태자일 때 소공을 의미하는 거죠. 그 뒤 소공이 임금으로 즉위하자 고검이는 소공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신묘일을 택해 소공을 죽이고 그의 아우인 자단을 세웠다. 이게 아마 쿠데타 일으킨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군자가 말했다. 고검이는 소공이 미워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노나라 대부인 공자어는 말하기를 고검이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미움에 대한 보복은 잔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비평해 말했다. 공자어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음이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소공이 환란을 당한 것은 미움에 대한 보복이 늦었기 때문이다. 보백이 고검이죠. 고검이가 소공보다 뒤에 죽은 것은 소공을 앞질러 제거했기 때문이다. 현명한 왕은 노여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왕이 노여움을 밖으로 드러내면 신하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에 앞서 왕을 제거할 음모를 경솔하게 꾸미게 되므로 왕은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위나라 왕이 영대에서 연회를 베풀었을 때 위나라 왕이 저사의 무례함에 진노했을 뿐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저사가 먼저 반란을 일으켜 임금이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변을 당했다. 정나라의 영공이 초나라에 보내온 자락국을 먹을 때 자라탕을 먹을 때 자공이 먼저 먹는 무리를 저질렀으나 자공은 이 사람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공자의 제자 자공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사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사기의 세가 중에서 자라탕 관련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른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자라탕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치면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나올 거예요. 자, 자공이 먼저 먹는 무례를 저질렀으나 진노했을 뿐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자공이 영공을 죽였던 것이다. 앞서 어느 군자가 말한 미워해야 할 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소공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워해야 할 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소공에게 임기응변하는 술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의 재앙은 환란을 예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미리 알고도 가차없이 재단할 만한 능력이 모자라 오는 경우도 있다. 지금 소공은 미움을 밖으로 나타내고도 죄를 그대로 두고 처벌하지 않고 고검이는 왕에게 증오심을 품고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앞질러 반란 일으켜 요행이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소공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 것은 그 신하의 불의를 미워하면서도 제거하는 데 있어 잔혹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불평하며 말했다.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보복이 철저한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하여 큰 처벌로 보복한다. 작은 죄를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무거운 옥살이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른바 옥살이의 걱정거리는 본래 처벌의 이유가 부당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쪽 진나라의 여공은 극시의 집안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뒷날 난시와 중항시가 반란 일으켜 죽음을 당했고, 정나라의 자도는 백헌을 죽였기 때문에 식정의 화를 자초했으며, 오나라 왕인 부차는 오자설을 죽여 월왕부천으로 하여금 폐업을 이루게 했다. 이러한즉 위나라 임금이 쫓겨나고 정나라 영공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저사를 죽이지 않아서가 아니며 자공을 처벌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는데도 노여움을 밖으로 드러냈고 죽여서는 안되는데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노여움을 드러낼 만큼 죄가 마땅하고 처벌하더라도 인심에 거스릴 정도가 아니었다면 비록 노여움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어찌 해가 되었겠느냐. 무릇 왕으로서 즉위하기 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즉위한 뒤에 옛날 죄까지 드러내 처벌한 것이 제나라의 호공이 추마수에게 죽임을 당한 까닭이다. 임금이 이렇게 그릇된 일을 신하에게 행한데도 후환이 있었는데 하물며 신하로서 그러한 일을 임금에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야 어떻겠느냐. 죄를 처벌함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다하여 처벌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름이 없다.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해도 이 또한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말꼬리죠.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죠?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해설해 드릴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평할 거리도 없어. 뭐 자유당 같은 새끼들이 짓거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일, 난이, 난삼, 난사편은 제가 읽었던 지금까지의 한비자 편들 중에 유독 정말 수준이 낮아요. 그 점을 감안하고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읽으시거나. 자, 위나라, 작은 위나라의 영공 때 미자하는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정치를 지 좆대로 휘둘렀다.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어느 날 난쟁이가 왕을 뵙고 말했다. 저의 꿈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 영공이 물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이에 난쟁이가 대답했다. 꿈에 아궁이를 보았는데 이는 임금을 아련할 조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영공은 빡쳐서 말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왕을 아련할 사람은 꿈에 태양을 본다고 했는데 너는 어째서 나를 만나기 위해 꿈에 아궁이를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난쟁이가 대답했다. 무릇 태양은 세상 만물을 골고루 비추므로 하나의 사물만이 그 빛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온 나라를 골고루 비추므로 한 사람이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아련하는 사람은 꿈에 해를 본다고 했던 것입니다. 무릇 아궁이는 한 사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앉아 불을 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궁이의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나 한 사람의 신하가 왕의 빛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비록 아궁이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미자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미자가 제가 알기로는 영공의 첩이었을 거예요. 세컨드인가 아무튼 그렇겠죠. 근데 걔가 마음에 들 때는 미자가 이제 법도에 어긋난 일을 막 해도 사실 왕이 그걸 처벌하지 않다가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있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자가 싫어지니까 그때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왕이 미자를 죽여버렸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오네요. 자, 이 말을 듣고 영공은 참 옳은 말입니다 라고 하고 신하인 옹설을 멀리하고 미자를 물리친 다음 사공구라는 사람을 등용했다. 위의 일에 대해 어떤 사람이 불평했다. 난쟁이는 꿈을 빙자해 임금의 도리를 가르쳤으나 영공은 난쟁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왕이 옹설을 멀리하고 미자를 물리치고는 사공구를 등용한 것은 총애하는 사람을 버리고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등용한 것이다. 정나라의 자도는 경건을 현명하다고 등용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총명이 가려졌고 연나라의 쾌는 자지를 현명하다고 생각해 등용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총명이 막히고 말았다. 총애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등용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궁이를 가로막는 것을 면하지도 못한다. 어리석은 신하는 임금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왕의 총명을 그르치지 못한다. 지금 왕이 신하를 알기 위한 슬기를 더하진 않고 현명한 신하로 하여금 자기를 가로막게 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새끼가 꼬투리를 잡았다. 초나라의 굴도는 마른 열매를 즐겨 먹었고 주나라의 문왕은 창포의 뿌리를 초에 절여 먹기를 좋아했다. 이것은 다같이 일반적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아닌데도 두 현자는 이를 즐겼다고 하니 남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맛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쪽 진나라의 영후는 참무휴를 좋아해서 중용했고 연나라의 임금 쾌는 자지를 현자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 둘은 신하로서 정상적인 놈들이 아니었지만 이름도 자지로 이상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이들을 존중했으니 남이 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가 현자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현자가 아닌데도 현자라 여기고 등용하는 것은 총애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과 같으며 진실로 현명한 사람을 현자로 등용하는 경우에는 총애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과는 그 정황이 다르다. 초나라의 장공은 손수고를 등용해 패자가 되었고 이거 아마 초나라의 장왕 얘기하는 거겠죠. 은나라의 주왕은 비중을 등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은 다같이 현자라 생각된 사람을 등용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연왕쾌는 현자라 생각하고 등용했지만 실은 총애하는 사람을 등용했다. 자지 얘기하는 거죠. 위나라 영공의 경우에는 어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난쟁이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임금의 총명이 신하에 의해 가려져 있어도 그것을 몰랐으며 난쟁이를 만난 뒤에 그 가려진 사실을 깨달아 총명을 가렸던 신하들을 물리친 것은 자기의 슬기를 더한 것이다. 앞서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아는 일에 슬기를 더하진 않고 현자를 등용해 자기 앞을 가로막게 하면 왕은 반드시 위태로우신다라고 했는데 이미 미자와 같은 신하를 물리쳤으니 신하를 살피는 슬기를 더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자기의 총명을 가로막았더라도 위태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고 꼬투리에 다시 또 꼬투리를 잡고 꼬투리에 잡고 뭐랬다 아무튼 꼬투리
요까지가 이제 난 4편이고요. 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난 1, 난 2, 난 3, 난 4편을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1, 난 2, 난 3, 난 4편은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피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한나라 문제 이후에 만들어진 글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말이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비자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한비자가 아마 직접 쓴 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또 들고, 뭐 그렇습니다.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여러가지로. 다른 편들에서는 법술세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은 난일, 난이, 난삼, 난사편에서도 뭐 법술세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은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유가나 아니면 유가 뭐 다른 쪽 학파들을 일화를 들어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젓가락으로 이제 밥을 떠먹다가 이제 혼났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는데 누구는 잘 먹었지 않느냐, 그럼 이건 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지 뭐. 그거를 우리가 실전 말싸움에서는 예를 들면 여자친구하고 싸운다거나 아니면 기르는 고양이하고 싸운다거나 그럴 때는 실전 말싸움 비법으로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철학서로서 그게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논변으로서 적합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자, 난일, 난이, 난삼, 난사편 이후에는 어떤 편들이 있냐면은, 난사편까지 하면 이제 난은 끝이고요. 난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있네. 난오는 아니고 난세편이 있고요. 난세. 근데 아마 난세 요거는 난일, 난이, 난삼, 난사하고 같은 맥락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법세에 관한 이야기 집중. 난세하고 그 다음에 문변, 그 다음에 문전, 뭐 이런 편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건 또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결혼 왜 안하냐고 구사리 먹고요.